물권의 소멸, 물권이 없어진다는 거죠. 물권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으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세 가지만 소멸시의 대상이라는 거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용익 물권입니다. 즉 사용 수익과 관련된 물권이죠. 이러한 용익 물권은 2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있는데요. 이런 것이죠. 시간이 우측으로 갈 때 지상권, 즉 용익 물권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지상권자가 20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 즉 권리에서 잠을 잔 거예요. 그 경우에는 20년이 되는 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고 그 이후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없어져 버립니다. 영원히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수업 목적상 우리는 암기를 해야 되죠. 자, 이렇게 봅시다. 소지지전.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다. 소지지전. 이렇게 외우세요. 혼동. 혼동이 있으면 물권이 소멸합니다. 혼동이 있으면 소멸하는 것이지 혼동이 있고 등기까지 해야지만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정리하면 등기 불료입니다. 등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왜 그렇지요?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거든요. 법률 행위가 아니고요. 앞부분 했던 거 재반복입니다. 법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가 없어도 되죠. 자, 여기서 혼동. 이 혼자는 뭐냐면 섞인다는 의미거든요. 섞였다. 뭐가 섞이죠? 권리가 섞인 겁니다. 권리가 섞였다. 어떤 경우에요? 동작. 동일한 물건, 즉 한 가지의 물건에 대해서 동일한 사람, 즉 한 명에게 기속됐다. 들러붙었다는 겁니다. 뭐가요? 권리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소유권이라는 것과 제한 물권이라는 것이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동일한 사람에게 들러붙은 거예요. 그 경우에는 중복되는 부분은 없애버리는 거죠. 왜 중복되는 부분을 없애죠? 불필요하니까.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는 겁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없앤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이 부분이죠. 누군가의 이익이 있을 때는 이러한 혼동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동이 뭐죠?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예외에 해당하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 오면은 벌써 하기 싫어질 거예요. 어렵고 생소하고 힘들 겁니다. 이 이하 다른 얘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아마 이거 더 이상 하기는 힘들 거예요. 따라서 설명 방법을 바꿔서요. 이렇게 할게요. 자, 우리가 이런 혼동을 배우는 이유가 뭐죠? 학문 연구한 게 아니라 시험 문제 풀기 위한 거잖아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혼동 문제 풀이 방법은요. 이겁니다. 긴 지문 속에서 어느 누구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손해보는 자가 없어야 된다. 이게 대전제거든요. 이걸만 알면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우리 기출문제 한해서는. 자, 손해보는 사람 없어야 된다. 이게 암기사항인가요? 아니죠. 법률이라는 게 뭡니까? 갈등이 있으면은 해결하기 위한 거죠. 어떻게 해요? 합리적으로요. 어떤 게 합리적인 거죠? 부당하게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게 법률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혼동이 됐든 뭐가 됐든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지문 속에서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면은 그 지문은 맞는 거고요. 손해보는 사람이 부당하게 있다면은 그 지문은 틀린 거죠. 그냥 말 그대로를 얘기한 거예요. 정당한 이유 없이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이게 암기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 상식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법 감정이잖아요. 이게 바로. 이것만 지켜주면은요. 진짜로 문제 풀릴 수 있어요. 따라서 이 혼동 부분에 한해서 이 이하 제가 이론 부분을 설명할 건데 자주 나오지도 않는 이 혼동이라는 어려운 문제 가지고 고민하기 싫은 사람들은 이 혼동 부분 이론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안 들으셔도 됩니다. 기출문제를 바로 넘어가셔도 돼요. 다만 그래도 이론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분들만 위해서 이거 깨끗하게 지우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혼동에서 이 혼자는 섞인다는 거라고 그랬죠. 즉 동일한 물건,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 동일인에게 기속한 때, 즉 한 사람에게 기속한 때 중복되는 부분은 소멸시켜버린다. 이거거든요. 그림으로 그럼 이렇게 되죠. 권리 한 개가 있는데 그 권리 속에 중복되는 이러한 권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복되는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낭비니까 없애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혼동의 법리입니다. 관련 사례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2번. 어떠한 권리가 섞이는지 한번 볼까요? 한 사람에게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섞인 겁니다. 그러면은 중복되는 부분을 없애면 되죠. 자, 소유권은 실질이 뭡니까? 첫째,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판다는 거, 처분권 맞죠? 사용, 수익권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유권이에요.
자, 제한물권, 대표적인 거 저당권 갖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당권은 나중에 돈을 안 갚으면 담보물권을 경매에 붙이는 거죠. 즉 처분권입니다. 경매에 붙이면 경락받은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파는 거 처분과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중에서 겹치는 부분이 뭡니까? 처분권 이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처분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두 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버리는 거죠. 낭비 부분을. 그러면 저당권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을 볼까요? 제한물권 소멸, 즉 저당권 소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원칙이 있다 보니까 또 예외가 또 있습니다. 예외는 뭐겠어요?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는 거, 유지되는 거죠. 어떤 부분이요? 제한물권 부분이요. 중복되는 부분이 낭비여도 남아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남겨놓으면 이득이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의 이익이 정당한데 그 정당한 이익을 혼동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소멸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겠죠. 제3자의 이익이든 본인의 이익이든 어쨌거나 이익이 있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제한물권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그러나 실제 기출문제 풀 때는 이런 방식으로 안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듣고 흘려 넘겨도 돼요. 여기서는. 자, 혼동 관련해서 두 번째는 이겁니다. 지상권과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혼동. 말이 기니까 어렵죠. 자, 이것만 봅시다.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권리랍니다. 그러면은 목적이 뭔지를 볼까요? 이 지상권이랍니다. 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 즉 목적과 수단의 관계죠. 이 저당권은 그럼 결국 뭐겠습니까? 이거 수단이라는 거거든요. 즉 목적과 수단이 있는 상태에서 뭐가 섞였답니다. 동일인에게 기속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목적을 달성한 상태죠. 자, 목적이 달성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수단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원칙은 수단을 없애는 거죠. 여기서 수단은 이 저당권 부분이죠. 저당권을 없애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또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말이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그냥 넘어가세요. 기출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요. 기출문제 풀이 때 제가 알려드립니다. 풀이 방법을. 자, 그래도 계속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진행할게요. 원칙은 소멸인데 얘는 유지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익이 있으면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즉 없어지지 않고 남는 거예요. 수단에 해당하는 부분이 낭비여도 그대로 살려두는 겁니다. 그만한 이유는 남길 만한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할게요. 실제 문제를 풀 때는요.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될 게 긴 지문 속에서 즉 가불병정 이렇게 나오면은 이러한 이 4명의 등장인물 속에서 동일인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찾는 동일인은 누구죠? 딱 한 명이거든요. 어떠한 한 명이죠? 권리 두 가지가 중복되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지문 속에서 언급이 2번 이상 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가를 식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중복되는 부분은 낭비니까 그 부분을 없애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원칙이 있다 보니까 예외가 있는지도 봐야 되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것은 이겁니다. 1번 동일인을 식별하는 거, 그 중에서 중복 부분이 있으면 소멸시키는 거, 그리고 원칙이 있으니까 예외까지 검토하는 거, 이거를 문제에서 응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또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표현이 있으면요. 이거는 중복을 찾는 게 아니라 목적과 수단 관계에서 수단을 없애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이 경우에도 동일인을 먼저 찾는 것은 마찬가지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목적과 수단 관계에서 수단 부분을 없애는 거, 이게 원칙이죠. 그러고 나서 예외까지 찾아야지만이 풀 수가 있는 그런 거예요. 자, 그래도 어렵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문제 푸는 방법이 뭐다? 손해보는 사람이 없으면 된다고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은 모르겠죠. 그거는 문제풀이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소유권과 점유권은 혼동이 아니다. 소유권과 점유권이 동일한 사람의 기속이 되는 경우에는요. 혼동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존재하는 겁니다. 어떤 권리도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점유권이 소멸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데 점유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살아남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하고 점유권은요. 물과 기름 사이예요. 절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동 문제가 아니고 소멸될 일도 없는 거예요. 왜 이 두 가지가 물과 기름 사이냐면요. 소유권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권리거든요. 그러나 이 점유라는 것은 사실 문제예요. 점유 의미가 사실상의 지배거든요. 즉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는 전혀 다른 거예요. 물과 기름 사이라는 거죠. 그래서 섞일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혼동 문제가 애초부터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점유권이 소멸하지도 않아요. 혼동에 대해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의감. 혼동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포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쉬운 버전으로 가시면 돼요. 저는 맨 먼저 쉬운 풀이 방법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정통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저당권이 소멸하면 손해보는 사람이 있는가? 이걸 찾는 거고요. 의뢰 지상권이 소멸하면 손해보는 사람이 있는가? 이걸 찾는 거고요. 의뢰 점유권이 소멸하면 손해보는 사람이 있는가를 찾는 거고요. 병의 저당권이 소멸하면 손해보는 사람이 있는가를 찾는 거예요. 만일에 어느 누구라도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요, 즉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게 어떤 것인지를 찾는 겁니다. 기억, 1번 저당권이 없어지면요 2번이 치고 올라갑니다. 치고 올라가는 병은 좋겠지만 을은 손해를 봐요. 그리고 그 손해가 부당한 거예요. 을 입장에서는. 따라서 1번 저당권은 소멸되면 안 됩니다. 기억번은 틀렸어요. 자, 을의 지상권이 소멸되면은 병이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했답니다. 이 지상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걸었던 저당권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저당권이라는 게 돈을 안 갚으면은, 즉 돈을 못 받으면은 그 지상권을 경매에 붙여가지고 판 돈을 받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 지상권이 없어졌답니다. 그럼 경매에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병이 부당하게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을의 지상권은 소멸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병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X, 틀린 거죠. 디귿, 을의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이 점유권은요, 애초부터 혼동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소유권과 이 점유권의 문제죠. 둘 사이는 물과 기름 사이입니다. 절대 섞이지가 않아요. 따라서 혼동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이 없어지지 않아요. 항상 살아남는 겁니다. 물론 소유권도 살아남는 거예요. 따라서 을의 점유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이거는 맞는 거죠. 리을, 병의 저당권이 소멸하면은 손해보는 사람이 있는가를 찾는 겁니다. 자, 토지가 갑의 거예요. 그러면은 갑의 토지죠. 이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이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을 설정한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을의 지상권이 있어요. 나중에 전신지를 세우든 나중에 집을 짓든 하겠죠. 그 상태에서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답니다. 병이 갑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을에 대해서 저당권 갖는 게 아닙니다. 갑이 병으로부터 돈을 빌린 거예요. 그리고 병이 갑의 토지에 대해서 저당을 잡은 거죠. 병이 을에 대해서 저당을 잡은 게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즉 갑의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져온 거죠. 그 상태에서 병의 저당권이 없어진다. 병의 저당권, 즉 갑에 대한 이 저당권이 없어진다 해도 을과는 지상권이죠. 이 을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즉 을이 손해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병의 저당권이 소멸된다 할지라도 병은 이미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병이 을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를 설정한 바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X이기 때문에 병이 손해보는 일도 없어요. 따라서 병의 저당권은 소멸해도 됩니다. 그래서 맞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푸는 게 바로 그 손해보는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그 손해보는 게 정당하냐 부당하냐 가지고 푸는 방법이고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정통적인 풀이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사람에 따라 선호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더 좋아하고 빨리 기억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습득하시면 돼요. 혼동 문제 그러면요, 일단 흐름도가 있어요. 풀려면 맨 먼저 하실 게 동일인을 찾아야 됩니다. 동일인을 식별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중복되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거거든요. 권리 중복 부분을 찾아서 없애버린 거죠. 이게 원칙이거든요. 원칙이 있다 보니까 예외가 있습니다. 즉 중복 부분이 유지되는 거죠. 그 외에는 이익이 있냐를 보는 거죠. 자, 하나하나 볼게요. 기억, 동일인 식별인데요. 등장인물이 2번 이상 반복되는 사람 찾는 겁니다. 갑은 한 번만 나오죠. 그러니까 X. 을은 여기 한 번 있고 여기 한 번 있죠.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은 한 번 나오고 끝이죠. 그러니까 2번 등장한 동일인은 을입니다. 을이 동일인인 거예요. 그 경우 중복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자, 어떤 권리인지 볼까요? 1번 저당권이 있고요. 을에게 또 증여받았기 때문에 소유권이 있겠죠. 한 사람에게, 을이라는 동일인에게 소유권과 저당권이, 즉 2개의 권리가 기속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중복되는 부분을 찾는 겁니다. 저당권은 뭐죠? 경매에 붙여서 처분한다. 즉 처분이죠. 처분을 내용을 하는 겁니다. 소유권은 뭐죠? 처분권도 있고 사용 수익권도 있는 거죠.
중복되는 부분은 저당권이죠.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 이 저당권이 없어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예외까지 봐야 완벽하게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병에 2번 저당권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을의 1번 저당권, 이게 없어져 버리면요, 후순위에 해당하는 2번 저당권이 치고 올라갑니다. 이게 1번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소유자였던 이 을이, 그리고 동시에 이 을은 1번 저당권, 선순위 저당권이었어요. 손해를 보죠, 을이. 즉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혼동이라는 그 법리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을이. 따라서 1번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익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이익이죠? 본인의 이익이기 때문에 그러죠. 여기서 이 본인은 을입니다. 기속된 당사자니까 본인인 거예요. 을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1번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거죠. 니은, 지문이 좀 긴데요. 맨 먼저 하실 게 혼동 문제니까 동일인을 식별하라고 그랬어요. 2번 등장한 사람이죠. 갑은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일인이 아닙니다. 을 여기서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여기서 또 나오네요. 2번 나왔어요. 이 부분은 그냥 문제이지 설문이 아니잖아요. 문제 속에서는 2번입니다. 이 앞부분이 전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이게 뭐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을은 2번인 거예요. 그러면 을은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고요. 자, 병을 볼게요. 병은 딱 한 번만 등장하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을이 동일인인 거예요. 동일인에게 기속되는 것 중에 중복되는 부분을 없애야죠. 자, 중복을 봅시다. 권리 내용을 보고 중복을 판단합니다. 을이 갑의 토지에 지상권이 있답니다. 이 지상권은 뭐죠? 용익물권이니까 사용과 수익에 대한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떠한 권리 기속되는지 보니까 을이 갑으로 토지를 매수했답니다. 자, 샀답니다. 그럼 뭐죠?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처분권과 사용수익권을 포함하는 권리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중복되는 것은 뭡니까? 사용수익에 해당하는 지상권 부분이죠. 따라서 이 중복 부분을 없애는 거죠. 낭비니까 이걸 없애는 겁니다. 지상권이 소멸되는 게 원칙인 거예요. 원칙이 있으니까 예외까지 봐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예외를 보는 거죠. 즉 이익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남길 만한 이익이 있는 경우를 보는 겁니다. 병이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했다. 병이라는 제3자가 앞부분 없애려고 했던 이 지상권 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놨다는 거죠. 이 지상권을 없애버리면요, 이 저당권은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그럼 병이 잘못도 없는데 부당하게 저당권 행사를 못하게 되는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지상권을 유지시켜야 될 만한 이익이 병에게는 있는 겁니다. 즉 제3자의 이익에 해당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죠. 따라서 을의 지상권은 소멸한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리는 겁니다. 리을번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동일인을 먼저 찾는다고 했어요. 갑은 한 번 등장하죠. 그러니까 동일인이 아닙니다. 을 한 번 등장하고 그러고 없죠. 따라서 을도 동일인이 아닌 거예요. 즉 2번 등장하는 사람 찾는 건데 을은 한 번 등장하니까 아닙니다. 동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병 여기 한 번 나오죠. 뒤에 또 나옵니다. 즉 병이 2번 등장해요. 따라서 동일인은 병입니다. 그 다음에는 뭘 찾죠? 중복되는 부분을 소멸시켜야죠. 그게 원칙입니다. 자, 저당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대요. 소유권은 처분권과 사용수익이죠. 저당권은 결국 경매에 붙이는 거니까 처분권이죠. 즉 여기 처분권, 여기 처분권, 이게 중복되네요. 따라서 더 적은 권리, 낭비는 이 부분이죠. 이 낭비되는 부분만 없애는 거예요. 즉 중복 부분 소멸하니까 병의 저당권이 소멸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봐야 될 게 예외가 있냐죠. 저당권을 소멸시키지 않고 유지시키는 게 이익이 되는 상황이라면 그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는 거죠. 자, 병을 먼저 볼까요?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다만 병이 을의 지상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런 구조는 아닌 거예요. 병의 저당권 따로 놀고요. 을의 지상권 따로 노는 겁니다. 이 심표에서 끊어졌어요.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영향이 없어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을은 지상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병은 저당권을 가지고 있든 소멸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을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요. 그러면 원칙에 따라서 병의 저당권은 소멸하는 거죠. 혼동으로 인해 밀출시행 권리가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번 지상권자가 지상권이 설정된 즉 지상권 이게 소멸이 되면은 손해보는 사람이 있는가를 봅니다. 등장인물은 지상권자 한 사람뿐이네요. 그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단독 상속했답니다. 손해보는 사람이 없죠. 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어져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상권자는 이미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유권은 처분권과 사용수익이죠. 이 지상권은 사용수익이죠. 즉 이 부분이 중복이 됩니다. 따라서 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따라서 이 지상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합니다. 정답이죠. 2번 저당권의 목적물을 저당권자가 매수하였으나 그 매매 계약이 원인무효다. 그러면은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을 못한 거죠. 우리가 혼동을 논할 수 있으려면은 두 개의 권리가 존재해야 되거든요. 한 사람에게 기속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설문에서는 저당권만 있지 소유권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섞일 권리가 없습니다. 즉 혼동 자체가 아닌 거죠. 따라서 혼동을 이유로 해서 이 저당권이 소멸될 이유도 없습니다. 이 저당권은 존재합니다. 3번 이 저당권이 없어지면은 손해보는 사람이 있는가 봅시다.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고 가압류 등기가 있었다는 거죠. 이 경우 저당권이 선순위이고요. 가압류 등기는 후순위가 되는 거죠. 만일 혼동을 이유로 이 저당권을 없애버리면은 가압류 등기자가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저당권자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므로 이 저당권은 소멸시키면 안 되고 유지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가압류 등기에 대해서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가압류 등기를 한 다음에 압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경매 처분하는 거죠. 4번 1번 저당권에 밑줄이 있습니다. 이게 없어지면 손해보는 사람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죠. 1번 저당권이 없어지면 2번 저당권이 바로 치고 올라오죠. 그러면은 1번 저당권자 을이 손해를 봅니다. 그러므로 1번 저당권은 소멸시키면 안 되고 유지시켜야 되죠. 5번 밑줄 친 부분이 임차권입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이죠. 이 임차권이 없어지면은 손해보는 사람이 있는가 알아보죠. 그 주택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됐답니다. 그렇다면 이 임차권이 선순위죠. 그리고 제3자의 저당권은 후순위입니다. 이 사안에서 이 임차권이 소멸되면은 제3자의 저당권이 후순위였는데 이 저당권이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임차권자가 손해를 보게 되죠. 그러므로 이 임차권은 소멸시키지 않고 유지돼야 됩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성 판례감 1번 타인의 임야에 건원 없이 식재한 20개의 소유권은 건원 없이 무단 식재했는데 이게 수목이라는 겁니다.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냐? 타인의 임야, 즉 남의 토지에 권한 없이 심은 수목은 토지에 부합이 되죠. 따라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 즉 임야 소유자에게 기속이 됩니다. 만일 식재할 권원이 있었다면은 식재자에게 소유권이 가죠. 그리고 또 하나 농작물이라면은 경작자가 소유가 되죠. 2번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포기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지상권을 목적으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즉 돈을 빌려주면서 돈을 안 갚으면 이 지상권을 경매에 묻혀서 돈을 받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나 설문처럼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즉 돈 빌려주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이 지상권을 포기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이 저당권자가 엄청난 피해를 보죠. 이유 없이 피해를 보는 거죠. 따라서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저당권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그 목적물이었던 지상권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3번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라도 그 등기가 없으면 전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없다 이 부분이 틀렸어요. 등기가 없어도 대항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법정갱신이거든요.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죠. 이 경우에는 등기가 없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이런 경우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정했어요. 그럼 이 기간이 만료하기 1개월에서 6개월 전에는 집주인이 통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통지를 안 한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정갱신이 되어버립니다. 법률 행위에 의한 게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에요. 따라서 등기가 없더라도 대항력이 있습니다. 4번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물건을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물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유치권의 존속 요건으로 앞에서 설명드렸지만은 반드시 점유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즉 채권자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유치권 존속 요건으로서 점유는요. 직접 점유도 인정이 되고요. 간접 점유도 인정이 돼요. 그러나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유치권 관련해서 이 채무자는요.
유치권자, 즉 채권자에 대해서 대립 당사자거든요. 채무자가 직접 점유했다 이 소리는 채무자가 점유를 가져온 거예요. 지금 채무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는 이 경우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서 채권자가 간접 점유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유치권 행사에서 유효한 간접 점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은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어야 되죠. 정리하면 유치권 행사와 관련해서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간접 점유 이런 이유로 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5번 혼동 문제네요. 쉬운 풀이 방법을 할게요. 임차권이 소멸하면 손해보는 경우가 발생하느냐를 보는 거죠. 대항 요건을 가진 임차권이 성립한 후에 저당권이 설정됐답니다. 그러면은 임차권이 선순위이고 이 저당권은 후순위이죠. 이 임차권이 만약에 혼동으로 없어진다면은 저당권자는 좋지만은 즉 치고 올라갈 수 있지만은 이 임차권자가 부당하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고 유지되는 거죠. 따라서 임차권은 혼동을 소멸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맞는 겁니다. 물권의 소멸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음 판례감 1번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맞습니다. 물권 중에서 소멸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용익물권 뿐이라고 그랬어요.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죠. 그런데 소유권과 저당권은 용익물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멸시에 걸리지 않아요. 소유권 같은 경우는 항구성이에요. 영구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따라서 소멸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저당권 같은 경우는요. 항상 피담보 채권과 세트로 다닙니다. 세트로 다니는 거예요. 따라서 피담보 채권이 살아있는데 저당권만 소멸시에 걸린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므로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습니다. 2번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맞죠. 또 단독행위 맞습니다. 총칙에서 배웠던 건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외웠던 거 있죠. 유죄폭포 없다. 여기서 없다는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런 뜻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유는 유언이나 유증, 재는 재단법인 설립행위, 포는 소유권의 포기, 두 번째 포는 점유권의 포기였어요. 즉 물권의 포기는 단독행위 맞죠? 3번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은 돈을 빌려준 다음에 이 전세권을 담보로 잡은 거죠. 돈을 갚지 아니하면 이 전세권을 경매에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도 이 전세권을 포기해서 소멸시켜 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저당권자는 손해를 보는 거죠. 불합리하게 이유 없이 손해를 보는 거죠. 따라서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전세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4번 전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만료로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한다. 전속기간의 의미는 이거죠. 한자로 보면 있을 존자의 이을 속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하는 기간이 끝났답니다. 그러면 없어져야 되죠. 말소한다는 그 등기 행위 없이도 기간 만료 자체로 소멸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존속기간의 의미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맞는 거예요. 존속기간이 끝났는데 일일이 말소 등기해야 하지만 소멸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그 즉시 소멸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존속기간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5번 병의 저당권이 소멸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즉 혼동 문제죠. 자, 갑의 토지랍니다. 토지가 있는데 이게 갑의 소유예요. 이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했다. 우리는 전신주, 즉 전봇대를 생각을 할게요. 을이 전봇대를 심고 지상권을 취득한 거예요. 그 후에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병이, 즉 이 토지에 병이 저당권을 취득했다는 거죠. 이 경우는 병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병이 갑의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겁니다. 을에 대해서 설정한 게 아니죠. 갑에 대해서 설정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병이 취득했답니다. 그 경우 병의 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느냐 이걸 물어봤죠. 쉬운 풀이 방법은 이거죠. 병의 저당권이 소멸하면은 손해보는 사람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먼저 병 자신을 볼까요? 병 자신은요, 을에 대해서 설정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갑에 대해서 소유권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이 저당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중복, 낭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은 소멸되는 게 원칙이죠. 을을 볼까요?
을은 이 병의 저당권이 있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전신주는 심어놨고요. 을의 지상권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문상으로 봤을 때 지상권이 없어질 만한 이유가 단 한 개도 지금 없어요. 을 입장에서는 누가 됐든 간에 상관없이 항상 이 전신주는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다. 따라서 을이 손해보는 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의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않는다 했으니까 틀린 거죠. 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한 추정력에 대한 문제네요. 1번 점유자는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을 추정한다. 점유의 추정력인데요. 평온성, 공연성이 추정이 되고요. 선의도 추정이 되며 자주점유도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경우에서 무과실은 추정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점유 부분에서 이 부분이 나오면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무과실은 추정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평온성, 공연성, 선의, 자주점유는 추정이 되는 거죠. 2번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이 보존 등기 명의인이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답니다. 그렇다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지는 거죠. 건물 신축의 경우는 없었던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는 이제 신축이니까 이 경우는 보존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내용을 보면은 보존 등기 명의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건물을 신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보존 등기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추정력이 깨진다는 겁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한번 점유자의 권리 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에 표상되어 있는 부동산 물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이 점유자의 권리 추정이란 말은 점유자가 어떠한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예를 들면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으면 그 시계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 시계는 부동산이 아니죠. 동산입니다. 그러므로 쭉 읽어보면 부동산 물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니까 맞는 거죠. 4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는 전 등기 명의인에 대하여 추정력이 인정이 되죠. 제3자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아니라, 즉 제3자에 대해서도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이 됩니다. 등기 추정력의 인적 범위는요, 전 소유자, 즉 전 등기 명의인은 물론이고 제3자에 대해서도 인정이 돼요. 5번 부동산 등기 명의인이 매도인인 경우 그를 소유자로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명의인으로부터 산 거죠. 매도이니까 등기 명의인으로부터 매수한 겁니다. 그리고 소유자를 믿었어요. 그리고 점유까지 했죠. 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과실 없는 점유로 본다는 거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잘못 있는 점유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밖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최초 매도인 갑과 중간 매수인 을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의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는 경우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번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중간생략 등기 합의 관련해서는요, 갑, 을, 병 이런 경우에서 을만 생략한 거죠. 따라서 이 경우 등기는 갑에서 병으로 직접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예요. 을 부분을 생략하는 겁니다. 합의 내용이 을 부분 등기 생략에 대한 합의였죠. 즉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권리에 대해서 소멸하는 그런 합의는 아니었어요. 등기만 생략하기로 합의했지 을의 갑에 대한 이러한 권리에 대해서 소멸하기로 약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시 읽으면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청구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기만 생략하는 합의였기 때문에 그래요. 2번 갑을 사이 계약이 행위 무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갑은 병 앞으로 격려된 중간생략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순차 매매된 경우였죠. 갑이 을에게 팔고 을이 병에게 판 거예요. 이 경우에서 갑과 을 사이의 계약, 즉 이 부분이 취소된 겁니다. 취소는 소급효가 있죠. 소급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을과 병 사이의 계약도 무효로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취소되면은, 즉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면은 이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되고, 그렇다면은 을도 병과 체결한 이 계약 관련해서 을의 소유권이 없었던 것으로 되는 거죠. 따라서 을과 병 사이의 계약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갑은 최초 소유자죠. 갑은 병 앞으로 격려된 중간생략 등기, 그러니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3번 갑은 을이 매매 대금 미지급 이후로 병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갑이 을에게 팔고 을이 병에게 파는 이런 구조였죠. 합의한 것은 중간생략 등기였어요. 즉 을이 갑에게 돈을 줘야 되는 것은 맞는 거죠. 다만 이 부분 등기만 생략하기로 합의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지문에서 보면은 갑은 을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즉 을이 돈을 안 준 거예요, 갑에게. 그러면은 을이 매매 계약을 위반한 것이고 그 결과 갑은 병에게 등기 이전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즉 병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을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도 거절할 수 있어요. 4번 갑과 을과 병이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를 순차적으로 한 경우, 즉 중간생략 등기 합의를 순차적이다. 즉 갑과 을 사이에 합의를 했고 을과 병 사이에 합의를 했죠. 그렇다면은 갑과 병 사이에 합의는 없는 겁니다. 즉 전원의 합의가 아닌 거예요. 이 경우 병은 갑의 동의가 없더라도 갑을 상대로 중간생략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틀렸어요. 왜냐하면 병이 갑에게 등기 청구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요,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무엇에 대해서요? 중간생략 등기 관련해서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갑과 병 사이에는 합의된 바가 없어요. 그리고 지문에서도 갑의 동의가 없었답니다. 그렇다면은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5번 중간생략 등기 합의 후 갑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해제됐답니다. 해제는 소급적 무효죠. 소급효라 그러죠. 그 경우에 갑은 병 명의로의 이전 등기 운행을 거절할 수 있죠. 그림을 그리면은 갑, 을, 병 세 명이 전원이 중간생략에 대해서 합의를 했어요. 그러한 경우에서 갑을 사이 계약, 이게 해제된 겁니다. 그럼 이 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죠. 그렇다면 매매 계약이 순차로 됐다고 했으니까 을의 소유권도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을과 병 사이에도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갑은 병 명의로의 이전 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중간생략 등기 합의는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 없다. 즉 위법하다는 뜻이죠. 중간생략 등기는요, 탈세 수단이 되잖아요. 따라서 중간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처벌합니다. 처벌하는데 이게 단속복귀라고 그러죠. 즉 효력복귀가 아니에요. 효력 규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 결과 이루어진 등기 있죠.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단속복귀 위반이기 때문에 이 등기 자체는 유효해요. 다만 그러한 중간생략 등기 관련 합의는요, 탈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즉 위법인 것이죠. 그래서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 없다. 즉 위법이다. 그러니까 맞는 겁니다. 2번 종전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유용, 자 유는 흐를 유자죠. 물처럼 흘러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효였던 것을 여기에서 유효로 쓰는 거예요. 용자가 쓸 용자거든요. 즉 물결처럼 흘러가서 뒤에 가서 써먹는다는 거거든요. 이 사안에서는 종전 건물의 등기, 이게 뭐겠습니까? 멸실됐다는 거죠.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맞는 거예요. 암기하세요. 판례 사안입니다. 종전 건물의 등기 또는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는 유용하지 못합니다. 3번 전세권 전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원칙상 유효입니다. 이게 판례입니다. 이것도 전세권의 전속기간을 예를 들어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작한다고 하자고요.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치자고요. 즉 전세권의 전속기간이 시작되기 전, 예를 들면 2024년 8월 1일 날 설정 등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 등기는 유효냐 무효냐 이 문제인데요. 유효라는 겁니다. 전세에 들어가 살기 전에 미리 설정 등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4번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경우, 여기서 자기라는 것은 누구죠? 양수인이죠. 그 등기는 유효하다. 결과적으로 이거 맞습니다. 원래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은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존 등기를 하죠. 이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이게 원칙적인 모습인데 이 사안에서는 미등기였던 겁니다. 즉 건물을 지어놓고도 등기를 안 한 거예요. 양도인이 즉 신축한 사람이 보존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겁니다. 보존 등기가 없다 보니까 양수인이 이전 등기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등기가 없기 때문에 이전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수인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양수인이 이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판례는 이 경우에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했어요. 즉 판례 사안입니다. 암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5번 중간생략 등기를 합의한 최초 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을 들어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매수인이 돈을 안 줬답니다. 그러면은 최초 매도인은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합의했던 것은 돈 안 받기로 합의한 게 아니고 중간 생략만 합의한 거예요. 즉 등기를 함에 있어서 이 중간만 생략하자, 등기만 생략하자 그랬던 것이지 돈 안 받기로 합의한 바는 없어요. 따라서 돈 안 받은 최초 매도인은 등기해줄 의무가 없지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은 판례에 따름 1번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합니다. 이게 뭐죠? 이행 판결이죠.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 됩니다. 요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이 부분이 틀렸네요. 만일 이게 맞으려면 형성 판결이어야 되죠. 형성 판결의 경우에는요. 등기를 하지 않아도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그 즉시 소유권 취득이 됩니다. 2번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상속 관련 소유권 취득 시기는 언제죠? 피상속인 사망 시점, 이때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죠. 등기를 한 때에 이전되는 게 아니라 그 전 단계에 이전이 되는 거예요. 상속 관련해서 소유권 취득 시점은 피상속인 사망 시점입니다. 가끔 피상속인이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요. 대부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을 해주죠. 이 경우 아들을 상속인이라 그러고요. 부는 피상속인이라 그럽니다. 따라서 이 지문에서는 상속인은 아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피상속인은 부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부가 사망하면은 그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에 말소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소멸한다. 자, 저당권 관련해서는 알맹이가 채권이죠. 즉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채권이 없다면요, 이 저당권은 껍데기죠. 아무리 저당권이 등기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경매에 붙여봤자 의미도 없죠. 정리하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요, 저당권은 말소 등기가 없어도 소멸하는 겁니다. 따라서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관련 문제로 이 저당권의 소멸시효 문제 있었죠. 저당권만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래요.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까지 같이 알아두세요. 4번 경매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자, 소유권 취득 관련해서 경매에서는 경락대금 완납 시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완납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5번 기존 건물 멸실 후, 즉 멸실이죠. 그 다음에 신축이 됐답니다.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죠. 이게 바로 무효 등기의 유용 문제에서 건물 멸실 관련해서 멸실된 건축물의 등기를 가지고 신축 건물로 갖다가 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즉 유용이 안 되는 거죠. 판례 사안입니다. 따라서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맞는 거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교환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자, 물권적 이게 아니죠. 채권적 청구권이죠. 왜냐하면 교환은 계약입니다. 앞부분의 핵심 정리에서 이전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 이런 경우였죠. 매매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나 해제되는 경우, 무효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 물권적 청구권이죠. 왜냐하면 소유권에 기한 거니까. 2번 점유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인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자, 이 부분은 틀렸어요. 대항력이 생기는데요. 즉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점유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 있죠. 이거는 뭐였죠? 채권적 청구권이었죠. 앞에서 배웠었어요. 이러한 경우 청구권은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채권 양도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양도 관련해서 채무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통지만으로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지만으로도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5번 보면은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인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이 부분은 틀렸거든요. 대항력이 안 생겨요. 자, 매매, 즉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습니다. 그 경우 대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 권리를 지금 양도하는 겁니다. 이 경우 이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요, 최초의 매도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경우에는 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신뢰관계가 있었거든요.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을 양도하려면은 매도인의 동의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5번 지문에서 보면은 통지만 했답니다. 동의가 아니라 나 했다라고 통지만 한 거예요. 알리기만 한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매매, 계약, 즉 신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양도 전에 매도인의 동의를 얻었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점유취득시효라는 게 점유가 일정 기간, 여기는 20년이죠. 되면은 다른 요건을 갖추면은 취득한 걸로 되는 거예요. 남의 땅이라도 내 걸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등기까지 해야죠. 이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는 판례에서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양도의 범위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고, 따라서 통지만으로도 대항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좋은 방법은 뭐죠? 점유취득시의 경우는 어떠한 계약이 없었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애초부터 없었어요. 누구랑요? 원래 그 땅 주인하고 그 다음에 점유취득하는 그 점유자, 이 사이에 신뢰관계가 없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등기 청구권을 양도함에 있어서도 땅 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리기는 해야죠. 이 통지는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매매 같은 경우는 신뢰관계, 즉 계약이 있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수인이 넘기려면은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안 생긴다는 거고, 동의까지 받아야지만이 대항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암기합시다. 매매로 인한 권리를 양도하려면요,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없다면 대항력이 없어요. 점유취득시효 관련은요, 신뢰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통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동의까지는 필요 없어요. 단순화시켜서 암기하세요. 푸는 요령 알려드릴게요. 점유취득시 완성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했다. 관련해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있냐 없냐 문제인데, 점유취득시효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통지만으로도 족하죠. 충분하다는 겁니다. 즉 대항력이 생깁니다.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자, 5번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한답니다. 자, 그러면은 계약에 의해서 한 거네요. 그러니까 신뢰관계에 기초한 겁니다. 그러한 경우 어떤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면은 동의가 필요해요. 계속 읽으니까 통지만으로는 부족하죠. 동의가 없으니까 부족한 겁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풀면 되죠. 3번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어떤 경우에 진행이 되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멸시효가 진행이 돼서 일정 기간이 되면은 없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전제 조건은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아니해야 되죠. 그러나 이 지문 보세요.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하고 있답니다. 이게 뭡니까? 즉 권리 행사 중입니다. 행사 중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지문 보면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맞는 겁니다. 4번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 등기 청구권은, 자, 이런 경우에는 판례에서 채권적 청구권으로 봤어요. 따라서 10년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아니하면 자동 소멸됩니다. 지문 보니까 점유를 계속한답니다. 행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과 공시, 틀린 것은 1번 명인 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권 변동은 소유권의 이전 또는 유보에 한한다. 명인 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권 대표적인 게 수목을 볼게요. 땅 위에 부착되죠. 뿌리에 의해서 부착이 된 겁니다. 부합한 거죠. 별다른 말이 없으면 이 수목은 토지 소유자에게 부합되는 거죠. 그러나 명인 방법을 갖춤으로 인해서 이 토지와 별개로 취급될 수 있는 거죠. 즉 소유권의 이전, 이 나무를 땅에 뿌리를 박은 채로 매매를 하려면은 명인 방법을 통해서 이 토지로부터 분리시켜야 되는 거죠. 즉 독립된 소유권을 객체로 만들어야 되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럼 뒷부분 유보는 뭘까요? 소유권의 유보죠. 유보는 남겨둔다는 겁니다. 소유권을 남겨둔다는 거예요. 이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땅만 파는 겁니다. B에게. 그 전에 이 수목은 A 소유였죠.
이 경우 토지는 B에게 팔지언정 이 수목 소유권은 A에게 남겨두고 싶은 거죠. 이 경우가 유보입니다. 명인 방법을 거쳤다면 남겨둘 수가 있는 거죠. 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만드는 수단이 명인 방법이었거든요. 따라서 명인 방법으로 공시되었다 하면은 토지를 팔면서 이 수목만을 A에게 유보시킬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1번 지문을 맞는 거예요. 2번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종료되었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되면 여기서 그 조건은 해제 조건이죠. 해제 조건은 이런 것이죠. 일단은 발생하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 경우 소유권은 원래 소유자에게 복귀한다.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 즉 그러한 법률행위에 기해서 등기가 지금 넘어왔어요. 그러나 해제 조건이 성취됐다는 거죠. 해제 조건이 성취됐으니까 없어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소유자에게 복귀하는 겁니다. 그림으로 다시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시점에서 법률행위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이 된 겁니다. 원래는 A 소유였는데 B에게 이전이 됐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었답니다. 그러면 조건은 나중에 가서 성취되는 거죠. 미래에. 그 조건이 성취되었답니다. 그런데 해제 조건이다 보니까 이 사이에는 그러면 비소유였죠. 그런데 해제되니까 다시 A로 바뀌어야 되죠. 왜냐하면 비소유 이게 해제돼 버리면 없어져 버리면은 A로 다시 원복이 되는 겁니다. 3번 등기부 취득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등기 원인의 실효를 주장하여 등기 명의자의 소유권 취득을 부인할 수 없다. 맞는 건데요. 등기부 취득 시효죠. 등기가 10년 이상 등재돼 있고 일정 다른 요건을 구비하면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주는 제도죠. 여기서 이 등기는요, 유효 등기는 물론이고 무효인 등기도 괜찮습니다. 즉 무효 등기에 기한 취득 시효도 인정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지문에서 보면은 등기 원인의 실효, 즉 실효니까 이게 무효 등기였다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등기부 취득 시효는 인정이 돼요. 그러므로 소유권 취득을 부인할 수 없다 했으니까 맞는 거죠. 4번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와 그 승계 취득자의 합의에 의해서 직접 승계 취득자 명의로 한 보존 등기는 유효하다. 최초의 건물을 신축한 사람 원시 취득자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해야지 원래는 맞죠. 그리고 승계했다면은 그 승계 취득자는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보존 등기가 아니라 이전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러나 이게 미등기 건물이었답니다. 미등기 건물이었다 보니까 보존 등기도 없고 보존 등기가 없으니까 이전 등기도 못하고 이러한 사안에서 판례는요, 판례입니다. 직접 승계 취득자 앞으로 보존 등기해도 유효하답니다. 판례가 그렇다는 거예요. 암기합시다. 이런 상으로는 좀 안 맞아요. 그러나 판례가 그렇게 한 거예요. 5번 점유 취득 시효 완성 후에 이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 시효 완성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종료함으로써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 취득 시효 완성 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죠. 그림으로 그리면 이럽니다. 시간이 우측으로 가요. 점유 개시를 했어요. 그리고 20년을 채웁니다. 다른 요건까지 갖추면은 이때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등기까지 갖추면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때 취득은요, 원시 취득입니다. 승계 취득이 아니라 원시 취득이에요. 최초의 취득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즉 출생이죠. 깨끗합니다. 앞부분에 있던 그 근저당권 있죠. 또는 저당권 이런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깨끗한 상태에 원시 취득을 하는 겁니다. 이 원시라는 말 자체가 그런 거예요. 깨끗한 걸 받는 거예요. 최초의 출생입니다, 이게. 그러나 완성된 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또는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렇다면은 등기를 이때 하는 거죠. 그 사이에 이루어진 근저당권, 저당권은요, 이 시점에서 인수가 됩니다. 즉 점유 취득 시효 완성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등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이루어진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이 있으면은 이 시점에서는 인수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이 아니라 이러한 근저당권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왜요? 점유 취득 시효 완성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인수된다 그랬어요. 이 부분에서는. 다만 점유 취득 시효 완성 전에 있었던 근저당권이나 저당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취득자가 인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부분이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읽어볼까요? 점유 취득 시효 완성 후에 그리고 이전 등기 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거죠. 즉 시효 완성 후입니다. 그리고 그 등기 전이죠. 그 사이에 원 소유자가 근저당권 설정하면요, 그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X토지는 가불병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 간의 중간생략 등기를 합의를 하였다. 3자 간에 합의를 했다 했으니까 이거는 전원의 합의를 거친 거죠. 틀린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원의 합의를 거쳤어요. 중간생략 등기 관련해서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갑을 병 순차로 됐어도 최종 매수인 병이 최초 매도인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3자 간 전원 합의를 했으니까요. 2번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합의하였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을이 갑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의한 사항이 절차만 생략하자는 뜻이었지 어떠한 권리를 없애버리자 그런 합의는 아니었거든요. 합의 내용 때문에 그런 겁니다. 권리를 없애버리자고 합의한 바는 없어요. 절차만 생략하자 합의했던 겁니다. 권리를 없애버리자 합의한 게 아니에요. 3번 갑의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의 행사는 제한받지 않습니다. 맞는 거죠. 절차만 생략하자고 했지 채권 행사를 하지 말자고 그런 적은 없어요. 따라서 그러한 채권 행사는 제한받지 않습니다. 4번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소재한답니다. 그렇다면은 이를 어긴 경우 예를 들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미등기 전매한다거나 중간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일단 처벌하죠. 근데 이 처벌 규정이 뭡니까? 효력 규정이죠. 왜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히읗이 있죠? 그럼 이거는 효력 규정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암기하는 방법 말씀드렸었어요. 다시 재강조합니다. 히읗이 있기 때문에 효력 규정이라고요. 단속 규정이 디귿이 아니고 히읗의 효력 규정이랍니다. 효력 규정 위반의 뭐죠? 절대무효죠. 그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은 직접 갑에게 이전 등기 협력을 구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없다 했으니까 맞는 겁니다. 5번 만약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없다 하면 병은 갑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아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청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지금 매도, 즉 매매에 대한 거죠. 매매니까 이거는 신뢰관계에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한 경우 어떤 청구권을 양도하려면 동의를 받게 돼 있죠. 이 사안에서는 갑의 동의가 필요하죠. 갑의 동의나 승낙이 없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해서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매매 계약에 기한 신뢰관계이기 때문에 채권을 양도하려면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즉 갑의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대항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관련하여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음 판례에 의함 1번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본등기를 하지 않은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에게 제3자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지문은 길지만 해결은 간단해요. 이 가등기 권리 있죠. 가등기는 어떠한 실체법상의 효력도 없어요. 다만 본등기가 되면은 가등기의 순위만을 본등기가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순위 보존 효력이라고 그러죠. 그 외에 어떠한 추정력이라든가 실체법상 효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 의무자에게 제3자 명의 등기 말소 청구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실체법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즉 가등기 후에 제3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먼저 격려되었다면 이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등기 이 가짜가 임시적인 거죠. 임시 방편을 한 거일 뿐이지 어떠한 실체법상 효력도 없어요. 따라서 등기 말소 청구 못합니다.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는 그런 권리일 뿐이지 가등기 의무자에게 제3자 명의 등기 말소 청구 이런 건 없어요. 2번 멸실된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는 신축된 건물의 보존등기로 즉 무효등기죠. 무효등기의 유용은 인정 안합니다. 이 부분에서 멸실된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보존등기 이용할 수 없어요. 새로운 설계도면에 따라서 건축 허가를 받고요. 그 다음에 관련 건축물 대장을 새로 생성해서 보존등기를 하는 겁니다. 멸실된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이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3번 가등기 후에 가압류 등기가 마쳐지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등기관은 가압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자, 직권 말소 가능합니다. 없다. 이게 틀렸어요. 자, 가등기가 이 가짜가 임시 가짜죠. 그럼 뒤에 가면은 본등기가 나오죠.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가등기가 1번, 그러고 나서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거예요. 그럼 가압류 등기가 2번, 그 후에 본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등기가 3번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순위 보존, 가등기의 순위로 가져가는 거죠. 이 경우 본등기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 경우에 등기관이 그 후에 이루어진 가압류 등기를 직권 말소하는 거예요.
가등기의 순위 보존 효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갑 명의의 가등기가 있은 후 을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었고 그 후에 갑의 가등기에게 본등기가 되었답니다. 그러면은 순서가 이렇게 되죠. 갑의 가등기가 맨 처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을 명의의 저당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의 가등기에 본등기가 됐다 했으니까 이 본등기가 3번 그런 게 아니고 본등기는 갑의 가등기에 기한 거니까 쭉 순위가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1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갑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을의 저당권이 우선한다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가등기의 순위 보존 효력 때문에 갑의 저당권이 우선됩니다. 5번 토지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대장상 최초의 소유 명의인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토지대장 등록만은 안 되죠. 결국은 등기부에 등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토지대장에서 등기부로 와야 됩니다. 계속 읽으면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랍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낸 거죠. 즉 신축한 거죠.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최초의 소유명의 앞으로는 보존 등기를 하는 거죠. 이전 등기가 아니라 보존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맞는 거죠. 소유권의 기한 물권적 정권 옳은 것은 다툼 있음 판례에 의함. 1번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건물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에는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직접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매수했답니다.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죠. 따라서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소유권 이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문에서 보면은 미등기랍니다. 법적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 소유예요. 따라서 이 매수인은요, 법적 소유권은 아직은 없어요. 그러나 매매 대금을 전부 다 지급했다고 그랬죠. 그렇다면은 점유 사용권은 적법합니다. 즉 점유 사용권은 있어요.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 이 작은 단어 가지고 이 내용을 알아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 경우에서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매수인이 직접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죠. 왜 그렇죠? 소유권이 없다고 그랬죠. 직접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하고요. 매도인의 소유권, 그 부분을 대의해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4번 질문 한번 볼게요. 을이 소유자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인도받았으나 등기를 갖추지 않고 다시 병에게 이를 전매하고 인도했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갑이 최초 소유자였어요. 을에게 팝니다. 그리고 나서 미등기인 상태에서 병에게 다시 또 판 거예요. 즉 매매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중 매매는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갑은 병에게, 즉 갑은 병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냐 이 문제거든요. 먼저 갑에서 올라 넘어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등기를 갖추지 못했다 그랬죠. 을이 매수했는데 등기를 갖추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은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다만 점유 사용권은 있죠. 대금을 전체 다 지불하였다는 전제하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도 여전히 소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등기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대금은 전체 다 지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 사용권은 있어요. 따라서 갑이 병에게 반환 청구를 하면요, 병은 점유 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즉 을과 병은 법적 소유자는 아니지만, 즉 소유권은 없지만 돈은 다 줬기 때문에 점유 사용권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반환 청구를 원소유자 갑이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2번 소유자 아닌 자의 명의로 무효인 보존 등기랍니다. 이에 기초해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렇다면 소유자는 보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없다 했으니까 틀렸는데요. 보존 등기가 있었는데 무효였답니다. 그러면 진정한 소유자는, 즉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이 있죠. 즉 이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청구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린 거죠. 3번 갑이 자신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축한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한 후 갑이 병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더라도 갑이 소유물 방해 배제 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지문이 긴데 핵심은 이거죠. 갑이 병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답니다. 즉 팔아먹었답니다. 그러면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갑이 소유물 이 말 자체를 하지 못해요. 즉 청구권을 상실하죠. 근데 아니다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5번
갑 소유 건물에 을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으로 경료됐네요. 그 다음에 병에게 그러한 저당권이 이전됐답니다. 그 경우에 소유자 갑은 현재 저당권이 설정된 병을 상대로 해서 그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자, 갑은 이 경우에서 지금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해서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 있죠. 즉 방해 형태인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소유권자니까요.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은 판례에 의함. 1번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면서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 즉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양 당사자가 꾸몄다. 이게 바로 통모죠. 통모 또는 공모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합의예요. 이게 어떠한 합의죠? 합의 내용이 이겁니다.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 그럼 진짜는 뭡니까? 증여였죠. 양 당사자가 이 증여에 대해서는 진짜임을 알고서 합의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증여로서의 효력을 발생합니다. 매매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게 아니라 증여로서 효력이 발생하죠.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은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요. 2번 갑 소유의 X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 갑이 회복기간 내에 멸실 회복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갑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 등기부가 없어진 게 지금 이게 갑의 책임입니까? 그런데 일정한 기간 내에 멸실 회복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소유권을 없애버린다면 너무한 거죠. 갑이 등기부를 불지른 것도 아닌데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상실한다 그렇지 않아요. 원래 판례를 보면 환매한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얘기 있는데요. 그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갑시다. 자, 등기부 멸실, 이 공부가 없어진 거예요. 장부가. 그러면 뭐가 남아있죠? 토지대장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이 토지대장에 의해서 갑 소유임 확인하면 되죠. 그래가지고 다시 등기부를 만들면 되죠. 갑 잘못도 아닌데 등기부 없어졌다 해서 소유권 없애버린다고요?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예요. 이렇게 암기하는 겁니다. 3번 갑이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뒤, 즉 법률행위에 의해서 했고 등기를 격려해줬으니까 을은 소유자네요. 그래서 을이 소유자입니다. 그 뒤에 관계 서류를 이조하여, 이조한 사람이 누구죠? 주어는 갑이죠. 갑이 지금 서류를 이조한 거예요. 즉 불법이네요. 그렇게 해서 을의 등기를 말소시켰답니다. 불법적 말소죠. 이 경우에 말소 등기의 회복 등기가 없더라도 을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죠. 을은 최초에 정당하게 소유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그 후에 갑의 불법 행위가 있었죠. 따라서 을이 피해자입니다. 법은 피해자 편을 들어줘야죠. 즉 회복 등기가 없는 그 사이에서도 을은 여전히 소유권자로 된다는 겁니다. 즉 소유자로 추정이 되는 거죠. 회복 등기 전이라도 소유자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4번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을이 갑 명의로 된 유효한 보존 등기에 기초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새로 등기부를 개설하여 을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경우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지문이 다소 긴데요. 이거 봅시다. 갑 명의로 보존 등기 하나 있었죠. 그런데 을 명의로 또 보존 등기 했답니다. 토지는 한 개죠. 한 개의 토지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보존 등기가 2개, 주민등록증이 2개인 거나 마찬가지죠. 이 경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취득하지 못한다. 부정적 어구가 나와야 돼요. 이 경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해 안 되면. 자, 이 토지가 생겨났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 또 생겼답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어구가 나온다. 취득하지 못한다. 이런 게 맞다는 겁니다. 5번 을이 갑의 토지를 상속한 뒤 병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직접 갑에서 병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림을 그리면 원래 갑의 토지였죠. 그런데 을이 상속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병에게 매각한 거죠. 이 경우는 승계취득인데 직접 갑에서 병으로, 즉 갑에서 병으로 이렇게 된 거죠. 원래는 갑이 을로부터 상속받았기 때문에 을 앞으로 가져온 다음에 병에게 이전 등기했으면 됐는데 5번 지문에서는 이 부분을 생략하고 직접 병 앞으로 등기를 한 거예요. 이 사안은 중간 생략 등기와 같은 구조죠. 즉 단속 규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등기 관련해서는 유효합니다. 즉 병은 소유권을 취득해요. 단속 규정이지 효력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다만 탈세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겠죠. 어쨌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